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채웅과 진감선사가 어떤 관계인지 이 두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웅과 진감선사는 초기 전주채씨로 확인되는 저명인사 두 분이에요. 두 분 다 저명인사죠. 서기 770년대 출생,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50년 전에 태어난 분들이죠. 채웅은 당체조에 한 6, 7세손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진감선사하고 채웅이 몇 촌이냐? 그거 알 수가 없어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두 분 외에도 상당히 많은 완산채씨가 살고 있었을 거예요. 완산주에. 지금 그 후손 중에서 극히 일부 채웅 후손만 지금 전주채씨가 되어 있는 거고, 두 분 외에도 많은 완산채씨가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중 극히 일부인 채웅 후손만 지금 전주채씨가 되어 있고, 나머지 완산채씨 후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죠. 금마제에 정착한 채씨는 제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그렸는데, 수나라 사람이 이제 살수대첩에서 고구려 포로가 됐는데 그 아들이 여러 명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들도 또 아들을 여러 명 낳았겠죠. 그중 제가 한 사람을 그냥 찍어서 채웅의 선조를 당체조로 제가 명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체조란 명명한 분은 수인의 손자 여러 명 중에서 채웅의 조상 한 명, 그분을 제가 당체조다 이렇게 잡은 거죠. 수인은 고구려에서 돌아가셨다고 보이고, 살아있었으면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그때까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살았다 해도 내려오지는 못했을 거고, 결국은 당체조 홀로 신라로 기부를 했느냐 아니면 일가족이 다 함께 기부를 했느냐, 이게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만약에 당체조 혼자 신라로 기부를 했다면 진감선사나 채웅이나 둘 다 당체조의 후손이죠. 직계 후손이죠. 그런데 여러 명이 왔다면은 채웅은 당체조 후손인데 진감선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후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일가족이 다 신라로 왔을 가능성이 커요. 저는 이게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삼국사기 고구려봉기 669년에 보면은 임금의 서자 안승이 유민 4천여호를 거느리고 신라로 투항하였다 이렇게 썼는데, 유민이 몇 명이 아니고 4천여호예요. 이게 4천여호라는 얘기는 4천세대, 4천여 세대 가족 단위로 갔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당체조 한 사람이 내려온 게 아니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수인의 후손 전체가 내려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체조하고 채웅을 한번 보면은 전주채씨는 전주채씨는 채웅의 후손이라는 전제를 하는데 실제로 검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채웅 검증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당체조는 채웅의 5, 6대조 정도 되는 분이죠. 그런데 당체조의 형제나 사촌이 전주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중 한 분이 이제 진감선사인데, 진감선사와 당체조는, 진감선사가 당체조의 직손인지 방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명이 왔으니까 한 명만 내려왔다면은 진감선사도 당체조의 직손인데, 아니라면은 직손인지 방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불명확해요. 그러면 금마제 채씨는 금마제에 정착할 당시에 그 가족이 수인의 후손이 다 왔다면은 그 손자 세대니까 인구가 10명은 넘고 한 20명, 30명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10명이 넘는 인구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당체조는 그중 한 사람이에요. 그중 한 사람, 대표자. 근데 전원이 다 금마저에서 살았는데 그 전원이 금마군에서 계속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돼요. 그중 일부가 남쪽 지방으로 삼인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가 삼인됐다면 삼인에서 제외된 당체조 후손만 전주에서 살았다. 어쨌거나 처웅의 조상은 삼인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삼국사기 신문왕 4년 684년에는 11월에 안승의 조카 장군 대문이 금마저에서 반역을 꾀하다가 발각돼 처형되었다. 이건 뒤집어 씌운 거죠. 나머지 무리들이 대문의 목이 베어 죽는 것을 보고는 관리들을 죽이고 고구를 장악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성을 함락시키고 그 지방 사람들을 남쪽 주화군으로 옮기고 그 땅을 금마군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덕국이 해체됐는데 보덕국을 그대로 두면 이게 뒤에 가서 우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을 서라벌로 데려갔어요. 데려가고 반역을 한다는 핑계를 삼아서 2인자인 대문을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형에 반발해서 유민들이 소요를 일으키니까 유민들을 남쪽 고을로 3인을 시켰는 거죠. 여러 남쪽 지방으로. 그러니까 남쪽 지방 본관 중에 고구려 유민 후손이 제법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마 그 중에 채씨도 일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채씨도 3인에 끼어 있을 수 있다고 보이죠. 남쪽 지방 채씨라 그러면은 뭐 낭주 채씨, 화순 채씨 뭐 이런 채씨들이 있죠. 반발이 심한 사람, 말하자면 매파, 이 사람들을 우선 찢어놔야 되니까 우선 3인 됐겠죠. 말하자면 강경파를 뭐 화순으로도 보내고 말하자면 영암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분산시켰을 거죠. 그런데 신라에 순종하는 사람, 신라 조정에 대해서 순응하는 사람, 비둘기파, 이 사람들은 3인에서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벼슬에 올랐던 당체조는 비둘기파라고 보이는 거죠. 당체조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처웅의 조상 그분은 비둘기파야. 그래 그대로 남아서 전주에 남았는 거죠. 여기에는 아마도 사오두품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벼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란군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초기의 전주채 시들은 어떤 생활을 했느냐? 3인에서 내려간 사람은 전주채 씨가 아니에요. 전주에 남은 사람만 전주채 씨가 된 거니까 봉관을 실시함으로 해서 이제 완산채 씨가 됐죠. 그때는 완산주니까 전주가 아니고. 근데 완산채 씨 안에도 골품이 많아요. 많은 완산채 씨 전체가 뭐 4도품, 5도품 된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골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마 종주는 최고 골품인 사람이 당연히 종주가 됐겠죠. 종주가 되려면은 뭐 최고 골품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당체조가 종주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채웅의 골품이 4, 5두품 되는데 그보다 더 높은 두품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체조의 골품이 4, 5두품이고 그게 제일 높은 골품이니까 종주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은 당체조가 4, 5두품이었고 그 4, 5두품을 계속 세습해서 채웅이 4, 5두품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채웅까지 계속 종주를 세습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위 골품은 나라에서 녹봉도 받고 뭐 재산도 있고 넉넉했겠죠.
근데 그 밑에 하위 골프는 생활이 어려웠을 거예요. 최창원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 기록이 있는데 최창원이 매우 가난했다는 얘기는 골품이 낮았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최창원과 최웅 사이는 생활 수준은 현격히 차가 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감선사 대공탑비에 적혀 있기를 20살 먹을 때까지는 부모님을 복양할 뜻이 간절하여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여 약간의 저축은 물론 단 한 푼의 여윳돈도 가진 것이 없었다.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을 손바닥만한 땅마저도 없는 형편이었다. 결국 부모님 복양을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 막노동으로 생계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어쩔 수 없어서 생선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 부모님을 복양했다. 그러니까 진감선사가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가난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생선장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부모를 복양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최웅과 진감선사는 서기 770년대 출생한 동시대의 저명인사, 두 분 다 저명인사죠. 근데 최웅은 사오두품 배설을 하는 종주 집안 자제고, 진감선사는 두품이 낮아가지고 평민인데 먹고 살기 어려운,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산체시 중에서도 종주는 집안이 넉넉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평민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상 그 진감선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전주채씨라는 본관이 생겨나게 되는 배경, 어떻게 해서 전주채씨라는 본관이 생겨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